아하,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느바 세 조합 중 두 조합 적중을 하고, 그리고 어제 주간도 두 조합 중 한 조합 적중을 하고, 오늘 느바 역시도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적중을 했습니다. 우선은 느바가 2일 연속으로 한 끗 차로 빗나가는 게 참 아쉬워요. 정말 역시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자, 우선은 오늘 경기를 좀 복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뉴욕 승 같은 경우는 우선 미러키 야투가 너무 잘 터졌습니다. 팀 야투도 50% 이상 찍었고 3점도 40% 이상 찍었고, 그러니까 뉴욕이 수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나빴고, 그리고 카렌서니 타운스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확신을 했어. 확신을. 그게 좀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카렌서니 타운스가 괜히 GTD에 올려져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경기 보면서 좀 했습니다. 근데 필라 마인이 진짜 극장이었죠. 연장 마인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해요. 사실 이건 분석이 좋았다기보단 운이 정말 좋았다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죠? 먹긴 먹었습니다. 자, 보스턴하고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오늘은 녹화를 좀 일찍 진행을 하지만 상당히 내용은 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지금 거의 7시간 동안을 열심히 준비를 한 결과물들이란 말이죠. 보스턴하고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자, 보스턴은 추가 부상자 없이 라인업 그대로고, 클리블랜드 샘 메리리가 추가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자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 핵심 키워드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샘 메릴이 결장을 한다. 이겁니다. 자, 클리브랜드 올 시즌 평균 득점 3등 선수가 바로 메릴입니다. 1등이 도노반 미첼이고 2등이 에반 모블리고 3등이 샘 메릴이란 말이죠. 또한 샘 메릴은 팀 내 3점 성공 개수 압도적 1등 선수입니다. 1등 샘 메릴이 평균 4.5개 성공, 2등 도노반 미첼이 2.8개란 말이죠. 대략 두 배까지는 안 되지만 어찌됐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죠. 올 시즌 3점 성공률 50%가 넘습니다. 샘 메리리가 압도적인 핫핸드를 자랑하는 선수로 지금 클리블랜드의 스페이싱을 철저히 담당해주고 있는 선수나 마찬가지예요. 주전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샘 메릴의 기여도는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란 말이죠. 정말 중요한 선수입니다. 즉 지금 클리블랜드에서의 사실상 2옵션 메인 스코어러가 결정하는 셈입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 제일 주목할 점은 바로 보스턴의 압도적으로 느린 템포입니다. 자, 보스턴이 개막 후 4경기를 치러서 첫 경기 뉴욕전의 페이스 99.8, 100이 안 넘겼고, 뉴욕전에 97.5, 자, 4경기 모두 100 미만이었죠. 100을 찍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다 정리해 왔지만, 4경기 중에 2경기는 뭐 압도적인 해건도, 기준점 대비 그냥 푸근한 해건도였고, 나머지 2경기는 오버가 났지만 다 아슬아슬한 오버였어요. 4.5점 차, 5.5점 차. 살펴봤듯이 보스턴은 단 한 번도 페이스를 100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는 팀이었고, 해고발 경기를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크리블의 핵심 주포라 볼 수 있는 샘 메릴의 결장으로 인한 매우 좁아질 가능성이 높은 코트. 코트가 좁아진다. 스페이싱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클리블의 팀 득점 다운. 당연히 샘 메릴이란 평균 득점 3위 선수가 없음으로써 팀 득점은 다운될 겁니다. 갈란드도 없는 상황에서 보스턴의 매우 느린 템포 및 언더 성향을 중점으로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언더 못 끼워 이겨. 언더만 핸디 패스하고. 브루클린하고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자, 브루클린은 자이러 윌리엄스가 GTD고 하이스미스는 계속 결장하고 있고, 애틀란타는 모든 선수가 복귀를 하네요. 브루클린은 현 시점 순수 수비를 가장 못하는 팀입니다. 현 시점 디펜레이팅 압도적인 꼴찌. 압도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30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디펜레이팅이 130이 넘는, 그 정도로 수비가 전혀 안 되는 팀이란 말이죠. 참고로 30개 팀 중에 28개 팀이 120이 안 넘습니다. 디펜 레이팅이 다 아무리 높아도 110대라는 거예요. 130이 넘는 건 브루클린이 유일무이합니다. 상대팀 평균 팀이 아투가 53.7%,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고 평균 실점 130 이상. 3점 수비도 꼴찌.
그냥 수비 관련 모든 지표가 꼴찌인 게 바로 브루클린입니다. 애틀란타는 올 시즌 4전 1승 3패 굉장히 저조한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4경기의 박스 스코어를 다 살펴보면은 느낀 점들이 우선 티미아 투기복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겁니다. 직전 시카고전에는 티미아투 50%로 비록 진 경기였지만 티미아투는 좋았어요. 50% 찍었으니까. 무엇보다 리바운드를 15개 차이로 압살당하면서 시카고한테 진 경기였단 말이죠. 애틀란타는 올 시즌 4경기에서 리바운드를 상대보다 한 번이라도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긴 경기가 없었습니다. 다 리바운드를 밀렸어요. 그러면서 올 시즌 리바운드 경쟁 부분 29등, 꼴찌에서 2등이라는 겁니다. 브루클린 역시도 리바운드가 나쁜 팀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가장 주목한 점은 애틀란타가 디펜딩 최상위권인 사실상 전 시즌 1등, 올 시즌도 1등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오클라호마 상대로 티미아토 꼬라박은 건 둘째치고 직전 시카고전에는 티미아토 50%를 기록했다는 점을 높게 사고 싶어요. 평균 티미아토 허용률 53%에 달하는 브루클린 상대로 애틀란타가 티미아토를 50% 이상 기록한다? 대량 득점 120득점 이상은 보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브루클린이 샬럿하고 클블전, 휴스턴전에 해고가 났었죠. 딱 샌안토니오전만 언더가 났는데 그것도 기준점에서 2.5차 언더였단 말이죠. 샌안전에 언더 난 것도 디펜레이팅 압도적 꼴찌 팀이 당연히 언더 성향일 수는 없고 무조건 오바 성향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기준점이 애틀 마이너 오바를 둘 다 메인급으로 보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애틀 마이너 오바를 둘 다 메인급으로 봅니다. 자, 기준점이 해외는 지금 7.5에서 8이 됐어요. 마이적으로 좀 쏠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바가 237.5인데 저는 애틀란타의 130점 이상도 가능한 경기라고 봐요. 130점 이상도 팀 득점이. 그래서 애틀 마이너 오바 보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정석 배팅. 시카고랑 세크라멘토 경기는 시카고는 결정자 그대로고 세크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추가 부상자가 없었고 라빈이 시카고 친정팀 상대로 불타오르는 기질이 조금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다소 있는 경기긴 합니다만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내일 경기들을 위해서 백투백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수동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혼자 백투백에 깔려진 팀이 있었던 경기들은 총 10경기. 자,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선수 다 찾아가면서. 그죠? 이렇게 다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혼자 둘 다 백투백은 빼고 혼자 백투백에 깔려있는 팀들의 승률은 20% 2승 8패였습니다. 이게 올 시즌에 백투백에 깔려있는 팀들의 승률이 정말 저조하죠. KBL도 마찬가지였고 백투백 여파가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백투백 여파 끼고 이긴 팀들, 이 나머지 이 2승 8패 중에 2승을 한 팀들도 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명확한 팀들이었어요. 샬럿이 혼자 백투백 여파 끼고 워싱턴이 이긴 거 상대가 워싱턴이라서 오늘 3점 쏘는 다 들어가고서도 연장 가서 마엔 당한 워싱턴이라서 보스턴이 혼자 백투백 여파 끼고 뉴올리언즈 이긴 거 자이언 윌리엄스가 돌발 결정 떴으니까 1옵션 에이스인 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카고가 3전 3승을 거두고 있는데 이 전승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상대팀보다 팀 야투율이 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시카고는 공격 작업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팀 야투는 어느 정도 억제를 했다라는 거고 공수 밸런스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서부에서 동부 넘어가는 세크라멘토 혼자 백투백이죠. 서부에서 동부 넘어가는 비행거리 이게 아주 거리가 먼 편은 아닌데 비행시간이 대략 2시간 정도 NBA 기준으로 중거리 정도로 분류되는 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세크가 4일 동안 3번째 치르는 경기죠. 백투백 여파도 깔려져 있고 NBA에서는 최악의 일정, 지옥 일정이라고 불리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경기란 말이죠. 시카고 마인 보겠습니다. 저는 시카고 마인. 댈러스랑 인디애나 경기는 댈러스는 라이블리 가포드가 결장을 다우플 상대로 결장한다고 봐야겠고 인디는 네마드, 맥코넬, 오비 토핀, 메서린, 퍼피 결장 확정입니다. 할리버튼은 다들 아시는 게 안 적은 거고
양 팀 모두 주요 선수들이 결장이 많죠. 댈러스는 지금 AD 계속 갈아놓고 있는 직전에도 38분 뛰겼고 이러고도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타는 게 좀 간절해서 지금 얘네도 AD를 출전 시간 조절을 못하고 근데 AD 이렇게 갈아놓다가 큰 코 다칩니다. 댈러스는 지금 올 시즌 쿠퍼 플래그를 핸들러로 쓰고 있는데 이게 완전한 대실패입니다. 양 팀이 기본적으로 핸들러 및 리딩이 정말 좋지가 못한 두 팀의 만남이에요. 부재 중인 상황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댈러스는 원래 주전 포인트가 된 카이리 어빙이 장기 부상당해서 결장 중이죠. 인디애나 할리버튼이 주전 포인트 가드, 할리버튼이 그 장기 부상당한 상태죠. 그러니까 댈러스가 올 시즌 승리한 토론토전 말고는 나머지 세 경기를 싹 다 야투를 꼬라 박았단 말이죠. 세난전에 37%, 워싱턴전에 43%, 오클라호마 38%. 절대 이길 수 없는 팀 야투를만 기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토론토 전에만 팀 야투 59% 정말 좋았는데 근데 지금 토론토가 3경기 연속 상대팀이 50% 이상 팀 야투 기록하고 있어요. 토론토가 그 정도로 수비가 아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토론토 상대 말고는 나머지 다 야투를 꼬라박았던 게 댈러스입니다. 인디애나도 똑같습니다. 댈러스랑 다를 게 1도 없어요. 첫 경기 오클라호마전에 팀 야투 40대 초반, 멤피스전에 40%, 미네소타전에 43%, 세 경기 모두 45%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리딩, 핸들러의 중요성이에요. 양 팀은 지금 리딩이 전혀 안 되는 기본적으로 스코어러들이 굉장히 어렵게 터프샷 빈도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언더 보는 게 무조건 맞아요. 이 경기는 아무리 100번, 10번, 1000번, 만번 생각해도 언더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경기 시뮬레이션만 돌려도 이건 언더 말고 선택지가 없어요. 승패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장 안 가면 언더단 마인드로. 덴버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덴버는 결장자 없고 뉴올리언즈는 자이언 윌리엄스 GTD로 격상했는데 직전 경기 돌발 결장을 했었죠. 소식지를 알아보니까 제한된 훈련을 소화했고 런닝 훈련을 추가로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출전 가능성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볼만한데 출전 시간 제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올 시즌 당연히 전패팀이니까 대놓고 약체팀이죠. 뉴올리언즈는. 그리고 마지막 승리가 3월 달입니다. 뉴올리언즈는 전 시즌 그 정도로 뉴올리언즈 승리를 전혀 답이 없이 못하고 있고 제가 전 시즌 덴버 경기 한 경기도 빠짐없이 다 챙겨봤고 그리고 덴버 팀 뉴스까지도 다 챙겨봤었던 입장에서 타 팀들보다 덴버를 좀 딥하게 알거든요. 강약약강이 정말 강한 팀입니다. 강약약강. 강팀한테는 엄청나게 약하고 약팀한테는 되게 강한 팀이 바로 덴버예요. 전 시즌 5할 승률 이상의 팀들 상대로 승보다 패가 더 많았던 게 덴버입니다. 반면 덴버는 약팀 상대로 가장 무자비한 팀이기도 해요. 대승 빈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팀야투의 안정감만큼은 최고봉인 팀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팀야투를 45% 이렇게 기록할 가능성이 제일 희박한 팀이 덴버예요. 자, 개막 후 3경기에서 3경기 모두 팀야투 50% 이상을 기록한 게 바로 덴버입니다. 이거 절대 쉬운 기록이 아니에요. 덴버가 정말 잘하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수비도 나빠요. 덴버 최근에 경기 봤을 때 미네소타 전에도 앤트맨 없는 미네소타 상대로도 수비 굉장히 하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덴버 마인이 얘네가 수비가 나쁘다는 게 덴버 마인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인데 근데 이 경기는 덴버가 지금 개막하고 나서 3경기 모두 팀야투 50% 넘기고 있다. 상대 전패팀인 제일 최악체 중 하나인 뉴올리언즈 홈에서 만난다. 덴버 마이너가 강팀만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게 맞습니다. 이 지표 찍고 있으면은 덴버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는데 진점이 다소 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있는데 12.5, 13.5 제 예상 범위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좀 많이 볼게요. 그 정도까지는 유타하고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유타는 콜리어가 결장을 하고 포틀랜드는 스쿠 텐더슨,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결장을 합니다. 타이브리 GTD. 근데 중요한 적은 아니고 타이브리. 이 경기가 다소 헷갈리는 거는 유타가 아직까지 페이스가 빠른 팀인지 느린 팀인지를 판가름이 되지가 않아서거든요. 기본적으로 유타도 라인업상 수비가 좋기요.
어렵다고 봐야 하는 팀이라서 우선 유타가 올 시즌 3경기 치러서 첫 경기 클리퍼스전에 페이스 95 정말 느린 페이스를 기록을 했고 세크전에 페이스 98 이 세크전에 98을 기록하고 209점 핵언더 경기를 냈던 게 정말 아리까리한 경기예요. 이게 근데 세크도 아직까지 저는 느린 팀인지 빠른 팀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직전 피닉스전에 페이스 103을 넘기면서 연장을 안 갔어도 오바였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타가 최근 3년 동안 도노반 미첼 고베어 사가가 끝나고 나서 유독 홈에서는 잘 달리는 팀이긴 했어요. 이 피닉스전에 103.25 기록했었던 피닉스전에 유타 홈 경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의 페이스가 사실 예측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포틀랜드가 오신 한 경기도 빠짐없이 다 달렸잖아요. 첫 경기 미네소타전에 104, 골스전에 110을 넘겼고 클리퍼스라는 제일 느린 팀 상대로도 102 이상을 만들게 이끌어냈고 레이커스전에도 107.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전에 108점 났어요. 전반전에 108점 나고 기준점이 226.5였으니까 227.5였나 226.5였으니까 사실상 언더 분위기였고 언더가 매우 유력한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 야투가 뻥뻥 터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페이스가 빨라가지고 오버가 찍힌 페이스가. 그래서 제가 템포 언어바 분석할 땐 페이스를 무조건 비중 있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포틀랜드가 보시다시피 제일 느린 팀 중 하나인 클리퍼스 전에도 102.5를 찍게 만들었다.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유타가 이 페이스가 빠른 팀인지 느린 팀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팀인 포틀랜드랑 어차피 페이스는 똑같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유타가 포틀랜드 전에는 페이스가 103, 102 이상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홈 유타도 충분히 무기력한 경기보다는 야투율이 충분히 잘 찍힐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에 마카넨 폼이 너무 좋죠. 직전 경기도 엄청난 볼륨을 또 기록을 했었고 마카네니가 직전 유로바스켓 핀란드 때부터 지금 폼이 너무 절정으로 좋죠. 그리고 포틀랜드도 제레미 그랜트가 올 시즌에 직전 경기 기준으로 3.50% 이상 기록 중일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폼이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오바 보는 게 아무리 봐도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오바 볼게요. 유타 경기 미네소타랑 레이커스 경기 마지막 경기인데 이 경기는 양팀 지금 핵심 선수가 없죠. 레이커스가 지금 결장자를 다 적겠습니다. 결장 확정자들 돈치치, 르브론, 막시 클리버, 게이브 빈센트 그리고 잭슨 헤이지랑 마커스 스마트가 GTD로 격상을 했습니다만 얘는 출전 가능성 50% 정도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소식을 좀 접했고요. 그러니까 잭슨 헤이지랑 마커스 스마트가 둘 다 동반으로 복귀를 하면 좀 나아지긴 확실히 할 겁니다. 근데 미네소타는 앤트맨이 여전히 결정 확정이고 이거는 솔직히 뎁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잭슨 헤이지랑 마커스 스마트가 설령 복귀를 한다 그래도 미네소타가 훨씬 유리한 라인업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가 지금 오스틴 리브스가 어느 팀의 에이스 안 부러울 정도로 잘해주고 있긴 한데 나머지 팀원들의 경쟁력이 너무 없죠. 직전 포틀전에 23개 턴오버 범했습니다. 레이커스 팀 턴오버. 그리고 식스맨들은 볼륨이 너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득점이 안 나옵니다. 식스맨들 얘네한테. 얘네 손끝에서 득점이 아예 안 나와요. 직전 포틀전에 식스맨을 출전한 20분이나 출전을 해서 닉 스미스 2점 넣었고 브로니 제임스 20분 동안 빵 득점. 오죽트 선수 없었으면 정상 라인업일 때 식스맨으로도 거의 기용을 잘 못 봤었던 제이크 라라비아가 주전으로 나오는데 직전 경기 29분 동안 3득점 득실 마진 마이너스 27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업에서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레이커스는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무조건 오스틴 리브스가 주사위 6 떠가지고 정말 미친 하드캐리 경기가 아닌 이상 지금 레이커스는 사실 구조적으로 이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미네소타는 사실 앤트맨 하나 없는 거거든요. 랜들 올 시즌 평등 25에 개인 야투 56.5%폼 너무 좋은 상황이고 올 시즌이 제일 좋죠. 랜들은 사실 뉴욕 킹 소리 들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좋은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라인업에 구멍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에이스가 없을 뿐인 거지 구멍은 없지만 레이커스는 지금 라인업에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점도 막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기준점도 아니고 미네 마엔 쪽으로 어느 반 패스하고 보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야, 오늘 녹화가 20분 만에 끝났네요. 어찌된 게. 오늘 좀 패스할 경기 속 시원하게 패스를 했죠. 그러고 또 분석을 휴스턴 경기. 휴스턴 경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스턴 많이 보는 게 맞죠. 토론토가 직전 경기. 나머지 경기 한번 즉흥 분석 한번 해볼까요? 즉흥 분석으로 카메라 좀 바꾸고 휴스턴하고 토론토 경기. 토론토 토론토하고 휴스턴 경기는 자 토론토가 제가 이걸 직접 정리하니까 알잖아요. 직전 경기 공리 하나 땄습니다. 총 리바운드 20개였고 자 세난 전에 공리 6개 차이 리바운드 24개 차이는 사실 토론토가 이거 원정 백투인 여파가 정말 크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물론 들지만 기본적으로 토론토가 지금 제일 문제는 자 세난전에 상대팀 팀야투가 몇 프로였죠? 58.2%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팀야투를 기록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직전 댈러스전에 상대 팀야투 몇 프로였죠? 58.8%였습니다. 똑같은 58%. 이게 58%는 미친 수준으로 높은 거예요. 정말로 야 얘네 팀이 하나도 없네 다 들어가네 이런 체감이 들 정도의 팀야투란 말이죠. 두 경기 연속 58% 허용했다. 그러고 직전 경기에서도 미러키는 52% 허용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론토가 3경기 연속 상대팀 팀야투 50% 이상 기록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지금 토론토가 아예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거는 휴스턴 마인을 무조건 보는 게 맞죠. 휴스턴 마인 보는 게 맞고 결정자만 없으면 제가 이 경기는 사실 결정자 체크를 안 했는데 결정자만 없다면은 휴스턴 아예 없네요. 아예 GTD도 아예 없네요. 그죠? 그러고 토론토는 야구 퍼들 다 어플이네 또. 이건 휴스턴 마인 무조건 가야 돼. 그럼 퍼들이 진짜 오질나게 못하긴 하더라. 야구 퍼들 더 어플이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휴스턴 마인 보는 게 맞죠. 이거는 전 좋게 봅니다. 분석을 즉흥 분석을 해 준비를 안 한 경기였지만 제가 이 경기를 왜 준비를 안 했냐면은 7시 반 경기라서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경기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보니까 야코퍼들 결장이고 휴스턴 그거 없고 기준점도 이게 막 8.5 이 정도 예상했는데 5.5면은 휴스턴 마인 충분히 갈 만하죠. 휴스턴 마인 보겠습니다. 디트랑 올랜도 경기는 지금 이게 그런 분석 내용을 너무 제가 생략을 해서 그거 하겠지만 휴스턴이 직전 경기 팀이 하트로 57.6%를 기록해서 순전히 상대를 야투로 찍어 눌러서 승리를 거둔 팀이에요. 토론토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경기 연속 상대팀 야투를 억제는커녕 다 두들겨 맞고 진 팀이고 그죠? 그러니까 휴스턴이 대량 득점할 가능성을 쉽게 대승할 가능성을 높다라는 겁니다. 올 시즌에 그리고 값이 대승도 잘 나와요. 올 시즌에 휴스턴 마인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디트랑 올랜도는 기준점이 안 떠서 분석을 못했어요. 제가 오늘 왜 녹화를 기준점도 안 떠는데 왜 이렇게 일찍 녹화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구심을 가지실 분들이 있으실까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이 박스코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분석할 때 이거 틀어놓으면은 너무 좋으니까 사실 너무 편하고 근데 제가 멤버 선생님한테 공유를 드리잖아요. 조회수가 10 나오더라고. 어제도 이렇게 정리하고 공유를 드렸죠. 워싱턴 필라, 마이애미 샬럿 이렇게 정리해서 공유를 드렸는데 조회수가 10 나왔어. 10. 제가 멤버 회원 숫자 대비해서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안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별로 반응이 없다는 거라서 그래서 좀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그거 하는 거지. 일찍 녹화하고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뭐 약속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댈러스 경기도 227점 어노바 이 정도는 납득 가능한 수준이고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내일도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드리고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성적 잘 내잖아요. 제가 즉흥 분석 이런 거 안 하고 집중해서 분석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결과로 보여드리죠. 그죠? 결과로 보여드려요. 결과로.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영상픽도 좋았죠? 생각해보니까 마이애미 경기 오바 맞았고 샬럿 프레는 틀렸고 오클러 세크 프레넌도 다 맞았고 뉴욕슨 죽었고 그러고 필라 경기 오바메인으로 싸우는 필라 마인 다 맞았고 맞은 게 훨씬 많았네요. 따봉 눌러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